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운전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운전고는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쉬워서 100점이 워낙 많아서 1등급이 없었던 이런 올해 상황에서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를 대폭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웠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엔 문제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총평을 좀 보시면 시험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염색체,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그리고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유전병 부분은 기말고사로 미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보는 추세예요. 유전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염색체부터 사람의 유전 가계도까지였는데요. 그리고 객관식 24문항이었기 때문에 우선 서술형의 압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길어집니다. 이번 연도의 1학기 기말고사부터의 운전고의 특징은 문제 수를 굉장히 늘리지 않는 대신에 문제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래서 시험지가 많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문제를 길게 늘려놨기 때문에 읽고 해석해서 포인트를 찾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90점대 초반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친구들도 많고 워낙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70점대 후반까지가 2등급인 걸로 보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결국 윗부분에서는 좀 1등급까지는 좀 빼곡하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 2등급까지는 조금 범위가 넓어지고 3등급부터 많이 넓어지는 이런 분포도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1번과 4번, 그러니까 2024학년도 운전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저희 학원에 오시면 내신 시험지가 다 단원별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이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시험지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1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언어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본인의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고요. 보통 생명과학 부분은 언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초반부터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대표 문항 분석에서 또 윗부분에 써놨습니다. 아무래도 유전 부분이 어렵고 또 시험지가 또 길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 한번 당해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시험 문제 앞부분에 있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부분에서는 또 언어적으로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너무 길고, 이게 문제가 24문항인데 50분이면 한 문제당 2분 꼴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이거를 한 문제당 2분에 푸는 친구들이, 전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운전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시험지, 그러니까 선배들의 시험지를 구해서 푼다라고 쳐도 그걸 시간 내에 막 풀겠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긴 문제를 내가 빨리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긴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스킬 같은 걸 가지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빨리빨리, 기본적인 앞부분의 내용을 내가 빨리빨리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뒤에 있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써놨고요. 아무래도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또 고3 수능 학평에서 나온 문제나
또는 수능 특강에서 나온 문제들을 변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인자 그래프 문제나 또는 24번에서의 사람의 유전 일란성 쌍생아 문제는 또 평상시 보던 유형도 아니고요. 또 일란성 쌍생아 그래프 문제는 학생들이 당황하다 보니까 그 그래프가 쌍생아 그래프인지도 모르고 찍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럴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형된 요소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형태의 문제를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본 형태 문제를 여러 번 빨리 볼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걸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해서 평상시에도 조금씩,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또 이렇게 해서 길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기본 형태를 공부해 놓고 평상시에도 유전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연습을 하던지, 어쨌든 이런 식이 돼야 이런 긴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처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